베이스 통계학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 법칙에 대한 R 프로그램의 활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예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회귀병에 대한 혈액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은 그 병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말해주고 음성 반응은 그 반대의 경우로 그 병에 대한 낮은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과거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현재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은 0.001이고 혈액 반응 검사 정확도, 즉 실제로 그 병에 걸린 사람 중 음성 반응을 나타낸 비율은 0.01,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 양성 반응을 나타낸 비율은 0.09라고 한다. 이미 한 사람이 혈액 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인가 라는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사후 확률들을 계산하는 문제를 R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확률을 입력하면은 이 앞에 베이스는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고, 사전 확률을 집어넣으면은 병에 걸릴 사전 확률이 0.0001이고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0.9999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가능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ike.d는 병에 걸렸을 때 검사의 양성이 나올 확률은 0.99이고 음성이 나올 확률은 0.0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음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0.1이고 양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0.1이고 음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0.99인 이런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검사 결과에 따른 우리가 사후분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베이스라는 이 R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후분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양성이라고 어떤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면은 그 환자에 대해서 사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전 분포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0.0001이고 병에 걸릴 확률이, 병에 안 걸릴 확률은 0.9999입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가 양성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앞에 베이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후 분포가 0.0098, 병에 걸릴 확률이, 병에 안 걸릴 확률은 0.990018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전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 사전 분포에 대한 사후 분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혈액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낸 어떤 환자가 실제로 그 병이 걸렸는가 하는 것인데, 이 환자가 혈액 반응 검사를 받기 전에 그 병에 걸릴 확률은 사전 정보에 의해서 0.001이었는데 반응 검사 후 나타난 결과가 결과의 확률이 0.0098로 98배가 증가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098은 여전히 작은 값으로서 환자가 양성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병에 걸렸을 확률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가 그 병에 걸렸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사, 즉 증거를 획득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혈액 반응 검사 외에 다른 검사 방식을 검사를 실시함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예로서 어느 고등학교에 새 학생이 전학을 왔을 때 이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적에 따라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 학생이 같은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 중에서 이 학생과 같은 지역에서 온 학생 중에서 60%는 학업 능력이 상급이고 30%는 중급, 10%는 하급이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상중하급일 확률이 즉 0.6, 0.3, 0.1로 추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모델은 상, 중, 하 세 개의 모델이 있고 각 모델의 사전 확률이 0.6, 0.3, 0.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B, C, D, F로 평가되는 성적 등급을 중요 과목에 대하여 비교해 본 결과 상급으로 분류된 학생은 A, B, C의 비율이 0.4, 0.4, 0.2이고 중급은 A, B, C, D, F의 비율이 0.1, 0.2, 0.4, 0.2, 0.1이었고 하급은 A, B는 제로고 C, D, F의 비율이 0.3, 0.5, 0.2였다고 했을 때 이들은 각 모델에서 가능도를 나타냅니다. 얼마 후 전학 온 학생이 그러면 4과목을 수강하고 난 후에 성적 결과는 2과목이 B, 나머지 2과목이 C였다고 했을 때 각 과목의 성적은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4개의 간치값을 B, B, C, C가 주어졌을 때 간치값이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베이스 계산을 해보면은 파일이 베이스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제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라이어를 입력하면은 함수 베이스를 수행하고 프라이어를 입력해서 상급 0.6 중급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가능도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도가 상급으로 분류된 학생의 성적 비율이고 첫 번째 라이크 굿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급으로 분류된 학생의 가능도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하급으로 분류된 학생의 가능도 확률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단번에 한 번의 성적이 결과가 B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B로 입력해서 그 결과를 우도로 가능도로 입력해 가지고 가능도의 결과를 보면은 상급, 중급, 하급에 대해서 이런 결과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측정 결과가 C라면은 데이터 측정 결과 C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에 B에서도 사전 데이터 결과가 B였을 때도 다시 한번 입력하면은 거기에 사후 분포를 계산하면은 사전 확률에 따른 사후 확률이 C가 나왔을 때하고 B가 나왔을 때 이런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하나의 결과에 따른 사전분포에 따른 사후분포를 계산한 것인데, 이것을 1년에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BBCC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4단계로 전부 나타내면은 사전분포 상급중급이 나타나지고 한 번 B였을 때, 두 번째 B였을 때, 세 번째 C, 네 번째 C,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연속적으로 사분포들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결과가 0.6666과 0.3333, 그 다음에 하급이 나타날 확률은 0으로, 이런 식으로 2대1의 비율로 사후 확률이 나타나졌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들은 B가 2개, C가 2개인 이런 데이터가 서로 바뀌어도 베이스 법칙의 교환 가능한 법칙에 의해서 B가 2개인 결과와 C가 2개인 결과의 최종적인 결과 C로 나타내졌을 때 이 결과는 똑같은 결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 결국은 상급, 중급, 하급, BP 관측값이 BBCC로 주어졌을 때 상중 하급의 확률은 0.6666, 0.3333, 0. 그래서 하급이 가능성이 배제되고 상급의 확률이 중급의 확률의 거의 2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생의 사후 확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상급 학생에 대한 변화 추이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4가지 우리가 사전 확률로부터 4가지 데이터를 얻어내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의 값이 나옵니다. 1번의 점은 사전 확률, 상급 학생의 사전 확률이고, B를 받았을 때, 2번은 B를 받았을 때 사전 확률이고, C,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BBCC 결과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사후 확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 확률의 계산을 연속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학생들의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베이지안 법칙의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 2가지 예에서처럼 이번에 3번째로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들은 앞에 예제하고 동일한 상황이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가 작동하거나 멈춘 사전 확률이 각각 0.99, 0.1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과 불량 제품의 결과가 나올 확률은 작동 상태에서는 0.95, 0.5고 멈춘 상태에서, 이게 이제 보조 기계 장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 멈춘 상태에서 0.7, 0.3이라고 한다. 이것을 입력하면 사전 확률과 다음과 같이 이 가능도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 확률이 작동될 확률이 0.9, 멈출 확률이 0.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능도들, 각 모형에 대해서 가능도를 보면은 작동했을 때 우량품이 나타날 확률은 0.99, 불량품이 나타날 확률은 0.5입니다. 0.05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멈췄을 때, 이 구조장치가 멈췄을 때 우량품이 나타날 확률은 0.7이고 불량이 나타날 확률은 0.3인 이런 가능도를 2가지로 두 열로 묶습니다. 그래서 두 행으로 묶어가지고 이 행렬을, 가능도 행렬을 만듭니다. 그럼 이 앞에 사전 확률과 이 가능도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의 자료 결과를 쭉 우리가 검토했을 때, 그러니까
12가지, 12번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우량, 불량, 우량 이런 식으로 12개를 우리가 자료를 입력했을 때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사후분포를 얻을 수 있고, 한번 얻어보고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앞에 베이스라는 R 함수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12단계, 그러니까 사전분포서부터 12단계의 사후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분포,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후분포를 12단계로 얻었는데, 이것을 이제 작동 상태에서는, 이게 작동되는 상태에서는 사전분포에 대한 사전 확률이 0.9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 12개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작동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작동 확률에 대한 사후분포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앞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프롬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보시면은 사후 확률의 추이 변화를 이렇게 간단히 연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그 사후 확률의 변화에 대한 추이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가능도가 주어졌을 때 사후 확률에 대한 매 단계의 추이 변화를 간단한 이 R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것을 계산상의 문제를 간단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함수를 실행하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법을 여태껏 보여왔습니다. 이상이 이 동영상 파일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